자,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개점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여기까지 했었죠. 직선의 방정식을 이미 배웠으니까 구할 수는 있는데 세 가지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기울기가 m이고 어디를 지난다?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의 x-x1 더하기 y1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y-y1은 m의 x-x1인데 두 가지 형태 다 똑같습니다. 근데 밑에 걸로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되는 점이 뭐냐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y는 mx인데 거기에 x자리에 x-x1 그리고 y자리에는 y-y1을 대입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뒤에 도형의 그런 이동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개의 점이 있는데 x1, y1하고 x2, y2가 있을 때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은요. x1과 x2가 다를 때는 x2-x1 분의 y2-y1으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점을 지난다라고 해가지고 1번처럼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x1과 x2가 어떻다면 같은 경우라면 이때는 그냥 어떻게 된다? 요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니까 그냥 x는 x1 또는 x는 x2라고 쓸 수 있다 그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x절편하고 y절편이 a와 b로 주어지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 공식은 좀 외워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시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2-3번인데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이며 점 2,4를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는데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45도란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경우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놈과 이놈이 지금 같겠죠? 45도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바로 공식에 적용해서 y는 기울기 1x 그 다음에 1은 안 써도 되고요. x-2 플러스 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일 텐데 2일 때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2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공식의 형태는 외워두라고 했죠. 두 번째 문제도 간단합니다. 직선 예에 평행하다 그랬는데 이 직선을 우리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고 마이너스 4란 얘기고요. 평행하니까 기울기 같겠죠.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이번의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4에 x 대신에 x 플러스 2, 그 다음 여기에 더하기 3,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은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뭐라 그랬어요?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6 빼기 2분의 5 곱기 4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에 수직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는 기울기가 글씨가 개판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직선에 수직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놈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보면 y는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요. 수직이란 얘기는 기울기 얼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인 직선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직선에 어디를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 그랬는데 이 교점은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두 직선 x는 2와 y는 1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라 그랬는데 1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단 x는 2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x축의 수직이고 x좌표가 다 2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y는 1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얘네 둘의 교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1, 얼마가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가 아니라 2,1이 되겠지. 그런데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요렇게 생긴 거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선을 두 개를 다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y는 1이라는 직선이 x축과 평행하죠. 얘는 y축과 평행하죠. 그러니까 직각이고요. 그러면 각을 2등분한다 그러면 한쪽 각이 얼마가 됩니까? 45도가 될 겁니다. 그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1이겠지, 그지? 탄젠트 45도가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기울기 얼마이고? 1이고. 마찬가지로 얘는 x가 1만큼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y는 1만큼 감소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려주면 역시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울기가 1이고 2,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1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되겠죠.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두 번째, 두 개의 점, 0,4랑 3,1을 잇는 선분을 어떻게 한다? 수직이 등분한다 그랬어. 수직이 등분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0,4가 있고 A라는 점이 B가 3,1이 뭐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자, 실제로는 B가 여기 아래에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 위치 관계를 정확히 그리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A와 B를 어떻게 한다 그랬으니까 수직 2등분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될 거고요.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0,4랑 3,1의 중점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3, 2분의 5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0, 4, 3일이니까 x가 3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감소했네. 그럼 얘의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고요?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요.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기울기 1이고 2,3, 2분의 3,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될 겁니다. 간단하죠? 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직선 중에서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x절편이고 여기가 y절편일 텐데 절대값은 같으니까 이 거리가 같을 거고요. 부호는 반대니까 x가 음수이면 y는 양수, 아니면은 x가 양수일 때 y는 음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림 그려보는 것도 좋지만 얘네들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 그랬으니까 x절편을 a라고 두고요. y절편을 b라고 마이너스 a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a인 경우에는 x절편이 a 양수고 y절편이 음수인 경우니까 이 부분만 나타내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이고 a인 경우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호가 바뀐 경우는 그냥 a가 음수이면 자동으로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a하고 마이너스 a라고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a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요거 좀 외워두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양변에 a를 곱해주면은요, x-y는 얼마가 돼요? a가 됩니다.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4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a.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대입해서 끝내면 될 겁니다. 간단하죠? 사실 개념을 정확히 하고 있으면요, 문제풀이는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과 공식을 좀 적용해 보는 연습은 해야 될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게 중요하고, 정석에서 기본 문제하고 유제는 스스로 힘으로 다 풀어봐야 됩니다. 연습 문제는 좀 도움을 받더라도 연습 문제도 역시 도움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풀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많이 실력이 늘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1,k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k,k-가 있고, 세 번째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4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뭐 이 순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중에 어떤 두 점을 선택해서 기울기를 구해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 BC의 기울기가 전부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중에서 두 개만 보면 돼. 만약에 AB를 연결한 기울기가 AC를 연결한 기울기랑 같다면은 그 자체만으로 B와 C를 연결한 기울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한 점과 기울기가 정해지면 직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씩 뽑아가지고 비교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AB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X의 좌표의 차이분의 Y좌표의 차이니까 뒤에 것 빼기 앞에 거라면 K-1분의 위에는 뭐가 되는 거야? K-2 마이너스 얼마가 돼? K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요, AC의 기울기를 볼까요? AC의 기울기를 볼게요. 얘 빼기 1하니까 마이너스 K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4에서 K를 빼는 거니까 4가 됩니다. 그러면 세 개가 한 직선이 있으면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쪽에다 쓸게요. 여기 마이너스 K분의 4가 되는데 이쪽을 계산하면 얘가 뭐니까?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4 곱하기 K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거죠.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2 곱하면 2K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넘어가면은요. 2K는 얼마가 나오니까? 4가 나오니까 K가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를 대입해 보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려면 검사안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얼마가 돼요? 예, 6이 되는데 둘의 기울기 계산해 보면은 1 증가할 때 2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는 3 감소할 때 6 증가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2 같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다라는式을 쓰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3이고 B가 1,4고 C가 1,5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AB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전부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 개는 X좌표가 같으니까 전부 다 X는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거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얘네 둘이 같아지는 점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같아지려면 K값이 얼마인 건데? 1인 건데 K에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니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따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A가 3,8이고요.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C가 3,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그릴 거고요. 그 넓이를 누가? Y는 X라는 놈이 넓이를 2등분할 때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은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요 A의 X좌표랑 C의 X좌표가 3으로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선 AC가 X축과 수직이란 얘기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 X는 3이라는 직선이 딱 있고요. 이 위에 A라는 점 3,8과 그 다음에 C라는 점 3,0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이쯤 어딘가에 B가 있을 거예요. 정교하게 그리진 않을 거고 대략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삼각형 ABC의 넓이를 직선 Y는 A가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Y는 A라는 걸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 넓이가 2등분 된다는 얘기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는 얘기지.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넓이가 2등분 된다란 말이 나오면 이쪽 넓이 구하고 이쪽 넓이 구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보통 안 풀어요. 요 사각형은 넓이 구하기가 힘들죠. 반면에 삼각형은 좀 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얼마다? 절반이다 라고 풀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두 개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관찰을 해보면 얘가 뭐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이 지금 x축과 수직이고 y축과 평행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뭐가 될 거야?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높이는 B의 x좌표와 C의 x좌표의 차이니까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높이가 5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C의 길이를 구하면 8 빼기 0이죠? y좌표의 차이는 8이니까 여기가 8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전체 넓이를 구했습니다. 전체 넓이 S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8, 높이는 얼마다? 5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바로 40에다가 2분의 1이니까 20이 됩니다. 자, 이제는 여기다가 P를 찍어주고요. 요 점을 Q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5만 구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 APQ의 넓이가 10이다라는 것만 구하면 되겠지, 그지? y는 a라는 건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여기가 직각삼각형일 것이고요. 맞죠? 그래서 요 놈을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요 놈을 높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점부터 구해보겠습니다. Q의 좌표는요, y좌표가 a인데 여기가 x좌표가 3인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건 3,a가 될 거예요. 사실 이 넓이를 조금 빨리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말도록 하자. 자, 이제 P의 좌표를 구해야 될 텐데,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X값이 5만큼 증가할 때 Y값이 얼만큼 증가해서 10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야? 2입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2고, 어디를 지나니까? 3,8을 지나요. 그래서 Y는 2X, 조금 암산 좀 할게. 원래는 X-3 더하기 8 쓰는 건데, X가 3일 때 Y가 8이 돼야 되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Y는 2X 플러스라는 직선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게 Y는 A라는 직선이니까 Y에다가 A를 대입하면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Y좌표는 A가 될 것이고요. Y가 A일 때 X의 값은 2분의 A-2가 됩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한 다음에 요 좌표와 요 좌표를 보면은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명백히 Q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X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주면 계산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4-2분의 A가 될 거고요. 이 높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놈과 이놈의 Y좌표의 차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8-A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밑변이 8-A고 높이가 4-2분의 A다. S'이라고 할까? 8-A하고 곱하기 얼마? 4-2분의 A. 이 놈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걸 풀어주면 A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아마도 하나는 A의 범위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8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0보다는 큰 거기 어디쯤에 있을 테니까 이 사이에 있는 A 값을 찾아주면 될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좀 이상한 데서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를 푸는 아까 선생님이 조금 넓이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는다 그랬죠. 소개하지 않을 건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이 정도 문제에 적용되는 아이디어일 뿐이니까 그놈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6번까지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번 수업의 메인이에요.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점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고정된 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로 치자면 상수 같은 거지. 어떤 정해진 점이 있는데 그 정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첫 번째 직선 L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을 그릴 건데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L'이라고 부를게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죠.
빨리 암산을 해보면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면은 3y는 3y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고요. y는 1이 나오고 대입하면 x도 1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교점을 갖는데 그 교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바로 1,1이 됩니다. 되겠지? 자, 잠깐 여기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 얘네들의 교점이 1,1이라는 얘기는 얘와 얘가 둘 다 1,1을 지난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새로운 직선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요 식의 좌변과 요 식의 좌변을 이용해서 요런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론 여기서 k는 실수입니다. 자, 잘 들어야 돼. 예, 오개념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할 거예요. k가 실수값을 가지면 얘는 항상 직선이 됩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였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에 x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직선이에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에 k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얘는 언제나 xy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를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얘는 어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물론 k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의 모양은 바뀌겠지만 얘가 직선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이 직선은 1,1이라는 이 교점을 지날까요? 잘 보시면 1,1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니까 이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맞죠? 둘 다가 0이니까. 1,1 대입하면 이거 0 되고 이거 0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얘는 어디를 지납니까? 두 번째, 교점 1,1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쓴 우리의 직선은 k가 뭔지 모르지만 항상 직선이 되고 항상 1,1을 지나는 거니까 얘는 1,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확실한 거죠. 즉 여기 어딘가에 1,1이라는 점이 있다면 k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직선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지. 그래서 요 놈은 1,1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요걸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얘를 L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A'의 X 더하기 B'의 Y 더하기 C'은 0이라는 직선을 생각하자. 이걸 우리가 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의 교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얘네들의 교점을 P라고 부르자. 그걸 X1, Y1이라고 하면 X1, Y1을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를 곱하고 더하기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이퀄 0이라는 새로운 직선을 만들어내게 되면 얘는 k와 관계없이 1차 방정식이니까 직선이고요. 얘네 둘을 0으로 만드는 점, 즉 x1, y1을 대입하면 이것도 0, 이것도 0이 되니까 x1, y1은 역시 이 직선 위의 점입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이 직선은 k의 뭐와 관계 어떻게? 없이 어디를 지난다? 예, 요거는 P를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직선은 항상 K값에 관계없이 두 개의 직선, 얘를 0으로 만드는 점과 얘를 0으로 만드는 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mx 더하기 y 마이너스 2m 플러스 3x
뭐라고 할까요? 플러스 이퀄 0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러한 식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러한 식이 있으면 이 직선은 m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지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놈을 m에 대한 1차식으로 간주하고 m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래서 m으로 묶어서 뭐라고 쓰고 x-2 더하기 그 다음에 3x 더하기 y는 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쓸 수 있죠? 그럼 자세히 보면 요 놈은 만약에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된다면은 이 식은 m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x가 얼마이고 2이고 3x 플러스 y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걸 찾아보면 바로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6인데요. 이 2,-6이라는 점은 여기다 대입하면 m에 관계없이 항상 좌변을 0으로 만드니까 얘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건 뭐랑도 좀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으냐면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m에 x-x1 그리고 더하기 y1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바꿀 수 있죠. 맞죠? 그럼 여기서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x값과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y값이 존재한다면 그 점은 m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지나는 거겠네, 그지?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x는 x1이고 얘가 0이 되려면 y는 y1이니까 그 점을 항상 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m에 관계없이 x1, y를 지난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 문제에 이제 적용이 돼요. 자,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좀 복잡하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m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까 그 공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0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에다 k 곱하고 더하기 딴 거 해서 0이 된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외웠던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뭐야? 어떤 점 x, y를 대입하면 얘가 m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 된다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식이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x, y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모든 m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2m의 x 더하기 얼마? 4x 더하기 4m의 y 그 다음에 더하기 5y 더하기 m 더하기 3입니다. 자, 목적을 잃으면 안 돼. 우리는 m 값에 관계없이 이 값이 성립하도록 하는 xy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이. 그래서 얘를 m이 있는 놈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써주고 m이 없는 놈은 따로 한번 써주면은요. 얘가 m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식과 이쪽에 있는 식이 뭐가 돼야 돼요? 둘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과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계산을 해주면 좀 귀찮은데 2배에서 빼줍시다. 4x 더하기 6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이니까 두 식의 차이를 계산해주면 y 플러스 1은 0이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얼마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y가 마이너스 1이고 x는 1. 선생님 왜 이렇게 산수를 못하세요? 두 식을 뺐잖아요. 두 식을 뺐으면 y 빼기 1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y는 얼마가 되고요? 1이 되고요. y에다 1을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 m에 관계없이 지나는
x, y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값이 m에 상관없이 성립하게 하는 x, y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x, y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항등식이 되려면 m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모든 개수가 0이 되면 되겠죠.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과 그리고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실전에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의 교점 구한 다음에 이 점 지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도 풀 수 있느냐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2x 플러스 y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m을 한번 쓸게요. 이번엔 k 대신에 m에다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쓴다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y와 얘를 0으로 만드는 xy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있다면 그건 얘도 0, 얘도 0으로 만들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두 개의 조점 얘를 항상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해요? m이 변하면 모양은 바뀌겠지. 그런데 추가로 어디까지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1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와 y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m에 x는 마이너스 2, y는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은 얼마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m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정리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그냥 교점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가면 여기에 막 개수의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둘의 교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둘의 교점을 구할 수 없는 상황, 막 개수의 문자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써놓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번까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2-8번. 이 문제를 풀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왜 배우고 있는지.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다음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이 어디에서 만난대? 1, 4분면에서 만난대. 오케이? 그랬을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직선은 우리가 아는 직선입니다.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직선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 직선이지. 지금 여기 m이 뭔지 모르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y는 m으로 묶어내서 x-2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모양을 보니까 m에 관계없이 x가 2면은 y가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항상 2,4를 지난다는 게 보이죠. 근데 더불어서 우리가 앞에서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외우라 그랬잖아 이걸. y는 m에 x-x1 더하기 y1 외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을 보자마자 얘는 기울기가 m이고 2,4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공식이 암기가 돼 있어야 조금 바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 얼마고 m이고 어디를 지난다? 2,4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 거예요. 1, 4분면에 만난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2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요 놈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지.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고요? 1이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자, 요 놈은 어떤 직선이냐면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2,4를 지난다 그랬어. 그러면 대략 2,4가 어디쯤 있을 거냐면 요쯤에 있을 거야.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비슷하게만 그릴게요. 얘는 2,4를 지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기울기는 바뀌겠죠. 그럼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요렇게 됐을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됐을 때가 있을 텐데 1사분면에 만나기 위해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보다는 기울기가 요때보다는 1번이라고 쓸게요. 기울기가 어때야 되고요? 더 작아야 되죠. 오른쪽에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큰 거니까. 두 번째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야 되겠어? 조금 더 커야 되겠지. 이때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되고. 따라서 얘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야? 0,2고 2,4니까 기울기 1이에요. 이번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 1이야. 얘의 기울기는 1,0과 2,4를 연결했으니까 기울기가 4입니다. 기울기가 4예요. 따라서 m의 범위는 뭡니까?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지 1사분면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긴 해요. 두 개의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xy 값이 둘 다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지. 그래서 연립방식을 풀기 위해서 이걸 2x 더하기 y는 2라고 두고요. 앞에 거를. 뒤에 거는 mx 마이너스 y는 2m-4라고 두고 두 식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2-m의 x 더해야 되지. 2 플러스 m의 죄송합니다. x 더하면 이퀄 2m-2다. 따라서 x는 뭐고? m 플러스 2분의 2m-2다. 이렇게 해서 얘가 양수라고 딱 쓰고 하나. 그 다음에 다시 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y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y값도 m으로 표현되겠죠. 걔도 양수라고 쓰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얘를 y는 m의 x-2 더하기 얼마로? 4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자? 얘가 2,4를 지나는데 기울기만 변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림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앞에 거 문제는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들을 2-3, 2-4, 2-5 풀어봤고 6까지 풀어봤고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두 개의 문제와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